100페이지에 우선 보시면 이 부신이라는 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신. 여기 보시면 요게 콩팥이잖아요. 그러면 콩팥에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 요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신이 이제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이 부신인데 요 부신에 보면 요 바깥에 껍질이 있죠. 요 부신의 껍질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요 안에 부신의 안쪽 있죠. 요 이제 그 속질이라고 하고 수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국, 미국에서 용어를 좀 이제 달리 쓰긴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요 두 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부신 수질을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룩말이 사자 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근육 이제 대사 항진되고 간에서는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지방이 지방산 분비가 되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전부 다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 운동이 저하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는 호르몬으로 준비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수질에 어떤 신호를 가하냐면 이거는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호르몬으로 자극하는 게 아니고 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빨리 우리 몸이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여기 보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데서 CR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뇌 하수체에서 ACT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제 이런 연계 작용에 의해서 부신의 신호가 와가지고 이때는 다 여기에 부신의 코티솔이라는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에프네프린이 분비되는 거하고 다르게 부신의 신호를 주는 게 뭐예요? 이런 호르몬들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렇게 코티솔이라는 걸 부신 피질에서 분비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호르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여기 세 개가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져서 그 호르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앞 글자를 따서 HPA 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코티솔은 하루에 분비 주기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한두 시간 내에 가장 코티솔 분비가 많이 됩니다. 저녁에 잘 때는 당연히 적게 분비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이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염증과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 제어를 하기 때문에 코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염증과 알레르기는 거꾸로 뭐예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 알레르기는 제어를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관절염, 염증 이런 거 있을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병원에서 주사해서 그걸 증상을 억제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쓰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솔이 분비가 된다는 건데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신 피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DHEA라는 그 오메가 지방산 DHA가 아니고요. 호르몬 이름이에요. DHEA라는 호르몬. 여기 책에 보시면 코티솔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일부도 분비됩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DHEA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모체예요. 여성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그 난소에서 그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는데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신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신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혈압을 조절해주는 수분량과 혈액량을 조절해주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DHEA하고 알도스테론에 대한 내용은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부신에서 분비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코티솔 분비했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DHEA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DHEA, 코티솔,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런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뭐를 가지고 만드냐 하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런 호르몬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 알고 계시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프로게스테론에서 알도스테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게스테론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코티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 우세증하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시게 되면 이 코티솔이 분비가 많이 되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우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건강에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 게 굉장히 여성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DHEA라는 것도 여기 보시면 DHEA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1페이지에 보면 굶주린 사자와 얼룩말 이야기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굶주린 사자.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유는 투쟁, 도피 반응,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반응을 우리 몸이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근육의 필요한 힘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 스트레스가 적당하게 처리가 되고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면. 그런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보면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사실은 원리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정상의 나의 몸의 상태로 평화롭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볼게요. 102페이지에 두 얼굴을 가진 스테로이드 있죠. 그래서 아까 코티솔이 그 염증 억제를 하는 거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앞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이제 굉장한 항염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아토피 이런 쪽에 스테로이드 연고나 또는 주사나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침투에 약해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고 여드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혈당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리바운딩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스테로이드를 이게 자꾸 쓰다가 보면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돼가지고 자꾸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써야 되는 그래서 쓰다가 안 쓰게 되면 오히려 어떤 정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리바운딩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코티솔을 안 만들어도 되네라고 생각해서 점점
코티솔을 만드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부신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퇴화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신 호르몬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